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좀 인정받고 좀 영향력 있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두 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인 3년 차로 마케팅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채널의 아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님과 같이 아름다운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 설다운이고요. 현재 아름님과 직장인 동기로 지금 콘텐츠 에디터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이 아름다운 회의라는 채널에서 회사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잖아요. 네. 저희도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 잘한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잘한다 라고 인정을 받느냐 라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어떻게 잘하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기습 질문을 해도 논리적이에요.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은 본인이 할 말을 딱 서른 본론 결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일 잘하고 원래 논리적인 사람은 갑자기 대화하다가 뭘 주제가 턱 던져져도 바로 정리를 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돌발 질문에 대답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건 평소에 내가 생각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돌발 질문에는 사실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해 놓는 것, 정리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돌발 질문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회사 내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회사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준비해간 그런 플랜이 아니라 다른 걸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 어부부츠 찾고 막 난리가 나요. 이제 요즘은 돌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단 침묵을 해요. 10초 정도 정립한 다음에 그때 좀 이제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을 그냥 드리고는 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빨리 대답해야 돼 이런 마음이 급하니까 저는 막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추임새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고객사랑 통화할 때 전화를 딱 할 때는 이분이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할지 저는 예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약간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화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현격하게 적어져요. 말을 할 때 우리 표정도 보고 제스처도 보고 하면서 아, 이게 어떤 뉘앙스겠구나를 파악하는데 이런 정보가 다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오로지 목소리와 말투와 이런 것들 가지고 아, 이게 어떤 느낌이겠구나를 막 들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대화 자체도 되게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발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발 대화를 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무실에서 전화 받기. 사실은 전화가 공포스러운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미리 예측을 좀 해놓을 수 있는 건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건다 라고 하면 거는 사람한테 그 이름, 나의 소속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놔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 그걸 누가 말 못해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당황하면 내 소속도 더듬고요. 상대 이름도 생각 안 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반드시 전화를 한 목적에 대해서는 미리 적어놓으셔야 돼요. 적어놓지 않고 전화를 하면 갑자기 이쪽에서 너무 냉정하게 네! 이러면 할 말을 잊어버려. 아니 제가 뭐 논의를 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요 이러면 나 뭐 무슨 얘기하지 막 이렇게 아니에요.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할 말을 다 적어놓고 그냥 보고 읽으세요. 이 부분만 잘 넘어가도 상대도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 흐르듯이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첫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화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오프닝 멘트를 적으시라. 자주 하는 말은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기 전에 내가 전화를 하는 목적, 뭐 대상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아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딱 해놓는 거예요. 키워드만. 예를 들면 뭐 O, B, C 이런 걸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프랩이라고 해서 처음에 P, 포인트 얘기하시고 R, 리즌 이야기하시고 E, 예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P, 다시 한번 주장 이야기하시고 이거를 전화하기 전에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말뿐만 아니라
좀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뭔가 망설일 때 보면 손을 막 이렇게 막 손을 만진다거나 이런 머리를 막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없어 보여요. 동시에 말했어. 근데 우리 왠지 뭔가 상사 앞에 가면 긴장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아, 팀장님 그 제가 꼭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의사결정 해주시겠어요? 대답해주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상사도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안 돼요. 음. 말하는 애가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맞아?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되게 확신 있게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그냥 바닥에 놓으세요. 팀장님 제가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면 아 팀장님 제가 보고 드릴 거 있는데 이런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너무 어린애 같은 말투를 쓸 때 회사에 있는 분들이 되게 친하고 결속력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도 가끔 응석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막 싫어요. 안 할래요. 막 이러는데 이걸 이제 다른 팀원분들이 들으면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팀장님한테? 이러는 경우가 꽤 있었어가지고 이게 사실 습관이라면 습관인데 이게 또 조금 더 멀리 보면은 다른 데 나가서도 제가 이런 말을 무의식 중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말투도 사실은 전략이라서 맞아요. 그쵸. 사실은 이렇게 애교 섞인 말투를 쓰는 것도 사실은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거든요. 서로 되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서 일이 잘 되게 하면 사실은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믿고 맡겨야 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럴 때 팀장님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팀장님 제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냐는 거죠. 난 아니다. 일단 난 아니다. 이하를 탈락. 전략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휴가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캐주얼하게 팀장님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휴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조금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이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해야 될 때는 조금은 강단 있고 단호한 말투를 써주시는 게 신뢰를 이끌어내기에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름다원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직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되게 자주 겪었던 애로사항들을 너무 쉽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 좀 많았는데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콜라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말 잘하고 계신가요? 이제 회사에서 말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말하기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도록 일 잘하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기가 당신의 경쟁력이 되도록 말 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